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1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기해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가 절기상 입동이었고요. 입동이 지나면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 자체도 신유술 가을에서 이제 해자축 겨울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신유술 가을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금의 기운이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면 입동이 지나면서 해자축 이제 겨울로 가게 되는 거죠. 해자축 겨울로 가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면서 엄동설한이다 내지는 혹한의 어떤 혹한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은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몹시 춥다, 얼음이 얼 정도로 춥다, 그 다음에 살이 에일 정도로 춥다라고 하는 것이 해자축월 한겨울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가 됐던 일간이 어느 일간이 됐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어느 일간이 됐던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라고 하는 특수격이 되지 않는 한은 뭐가 필요하다? 조후가 필요하다. 지금 해자축월의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날씨, 얼음이 얼 정도의 차가운 날씨를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름 같아서 이제 뜨거운 기후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겠지만,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어느 일간이 됐던 간에 조후라고 하는 것, 즉 엄동의 혹한의 차가운 기후를 갖다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있어 줘야 되는 것은 화가 필요하다.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조후 따뜻하게 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음화가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양화가 있게 되는데, 이때 조후에 필요한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 양화인 병화라야지만 조후의 공력이 크고 정화는 조후의 공력이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병화를 설명할 때 양화로서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면서 등촉지화라고 그랬죠. 등촉지화. 그래서 이런 것은 모닥불이라든가 아니면 연탄불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죠. 연탄불. 자, 여러분들 연탄불 태우려면 땅에서 연탄을 캐야 되는 거죠. 석탄을 캐서 그거를 이제 연탄 만드는 공장에서 구공탕이든 뭐 맥공탄이든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운반을 해서 집에 와서 연탄 난로를 설치해서 그 연탄을 불을 피워서 난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햇볕은 뭐예요? 우리가 난방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뜨게 되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우리 집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토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조후해야 된다,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음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화인 병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해자축월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과 같고요. 임금 내지는 경기장의 심판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일간이. 어떤 분이 또 어저께 또 같은 질문을 하는데, 경금 일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목이 이렇게 있으면 갑경충이 되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갑목을 갖다 극해서 재성을 못 살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간이 개수인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어서 정계충이 되지 않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고 임금이고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간은 가만히 있으면서 원령을 포함한 나머지 7글자가 어떻게 조화가 되고 어떻게 중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임금은 신하를 잘 두면 좋은 임금이 되는 것이고, 신하를 잘못 두면 또 나쁜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일간의 길흉화복이 달라지는 것이지, 일간경금이라고 해서 뭐
편재인 간목을 봐서 경금의 간목을 갖다 극해서 못 쓰게 만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일간은 가만히 있다. 예를 들어서 일간 경금이 아니라 다른 경금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경금은 일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금은 간목을 갖다가 극할 수 있지만은 일간 경금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일간은 가만히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글자에 어떤 중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천간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이걸 갖다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의 기운, 즉 무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같은 금이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겠지만 음의 성질 자체가 같은 금이죠. 여러분들 금하면 무조건 무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 중에서도 보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보석 같은 것, 제가 흔히 설명드리는 주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유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유리, 그 다음에 도자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강화 유리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콘크리트도 있을 수가 있겠고, 모든 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무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물론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는 강화 유리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말로 유리라고 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가 아니라 최근 문명에서 나온 것이지, 옛날 같은 경우 아주 옛날 수천 년 전에 유리 같은 개념을 그렇게 쓸 수가 없었죠. 그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라든가 보석 같은 요 정도의 개념이었을 겁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음금이라고 놓고 보게 되는데, 양금은 그야말로 강도가 있고요.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원철과 같은, 원철이죠.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런 강철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지만 은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당연히 금이기 때문에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 하더라도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 같은 거 있잖아요. 강철은 잘 휘어지지도 않고, 그거 잘못 맞았던 손 같은 거 다치지만은 그 철 중에서도 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휘어지고, 그 강철을 묶기 위한 용도로도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쇠라 하더라도 단단한 쇠가 있는 것이고 부드럽고 유연한 쇠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철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일단 단련을 마친 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땅에서 금방 금을 캐내면 그거는 금광석, 금을 포함한 원석과 같은 것이지만은, 그 원석을 갖다가 금을 갖다 캐내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99.9의 순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반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목걸이라든가 귀걸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거는 바로 경금이라기보다는 단련을 마친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거친 원철과 같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 특히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한 아름다운 광채를 가지고 있고, 이미 단련을 해서 반지라든가 목걸이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는 다시 불을 만날 필요가 없고요. 얘네는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어떻게 연마를 해야죠. 연마라고 해서 갈고 이런 것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막 광약 같은 거 있죠. 광약, 반지 같은 거 약간의 탁기가 있게 되면은 금을 세정하는 그런 약품 같은 걸로 해서 금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죠. 그것이 바로 광약인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그걸 임수라고 표현해서,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은 어차피 내일 또 할 거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가 있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고, 물론 경금도 간혹 가다 술월에 설명드렸지만은 술월 같은 경우는 정화를 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를 부득이하게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경금이 원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요. 차선 정화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약간 연마라기보다는 경금을 설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죠. 화로서 단련하는 방법, 임수로서 깨끗하게 도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차선인 것이고 임수는 차선이 되는 것이고, 정화는 경금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배합법이다. 그리고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화를 갖다가 벽각 인정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능히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 이 월지라고 하는 자리는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도 같은 임금이지만 태평시대에 태어난 임금하고 전란에 태어난 임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전란에 태어난 임금은 뭐예요? 아무래도 전쟁을 거의 수행해야 되고 또 군사들을 일으켜야 되고 하는 그러한 험난한 역경을 살아야 되지만, 태평시대의 임금은 뭐예요? 그야말로 물론 이제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풍요롭고 마음이 안정적인 그런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동이 되죠.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는 권역에 들어오죠. 해자축 북방이 됩니다. 방향은 북쪽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는 수가 왕한 수왕절로 접어들었다. 계절로는 겨울이 되면서 특히 해월 같은 경우에는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 하고요. 맹동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동, 맹동은 이제 명리서적 보면은 초동이다, 맹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부터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후의 개념이 절실해진다. 혹한의 계절이죠. 매우 춥다라고 하는 그런 혹한의 계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이거는 총론적인 개념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하격이라고 하는 전왕격이 됐을 때는 이때는 화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임수일간이라든가 개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전체가 수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금이 한두 점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전환격으로서 윤화격이 될 때는 이때는 별격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내격이 아니라 별격이기 때문에 수가 전체가 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화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수라고 하는 것은 이 해월이 되게 되면 수는 인간지의 대가, 이 수까지 써야 되네요. 수는 해월에 인관지가 되죠. 인관지.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세력을 얻게 되고요. 반면에 금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일간이 금이고 내일도 일간은 신금이냐. 금은 해월이 되면 여기가 병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병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 나이가 이제 한 60대 정도 접어들었을 때 늙고 나이 먹고 회사에서는 이제 정년퇴직을 해서 노년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병지가 되는 거니까 늙고 노쇠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은 뭐예요? 신월, 유월, 수월에 인관지, 제왕지, 그 다음에 쇠지를 거쳐서 해자, 축월이 되게 되면 병지, 사지, 묘지 이렇게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되면서 늙고 병들고 이때는 죽어서 땅 속에 묻히는 단계를 겪게 되죠. 이 해월은 금의 바로 병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일간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금생수해서 금이 수를 생하지만은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는 뭐 금이 수를 생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일간인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왕한 식상이 금의 기운을 그거는 생한다라기보다는 설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신약한 데다가 그 다음에 수가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고 있고요. 또 겨울이기 때문에
혹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간을 생조해주고,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해주고 주어서 일간 경금이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후도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있었을 때는 병화는 조후의 용도로 쓰지만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해월의 추운 날씨를 조후해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화는 조후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경금의 효용, 용도, 쓰임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관과 평관을 아울러서 쓰게 되는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거는 정평관 혼잡 내지는 관살 혼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흉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해월의 경금, 자월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병화 정화를 같이 써서 관살 혼잡이 되어야지만 오히려 좋은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또 해월의 금도 약하지만 해월은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해월의 화는 절지가 됩니다. 가장 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 병화하고 정화하고 힘이 있기 위해서는 지지로 인사, 오등에 반드시 뿌리를 두어야지만 이 병정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해월은 경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또 도와줘야 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줘야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토가 되는 것이고요. 비견겁제는 같은 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일간이 약하니까 인성이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지만은, 경금하고 신금은 일간의 특성상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정화로서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화하게 되면 매우 좋은 사주국사가 된다. 물론 비견겁제가 없이 토가 있어줘도 상관은 없지만은, 토가 있게 되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을 탁하게 만들고 빛을 회강하고 경금을 탁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금 내지는 신금은 인성인 토가 있기보다는 비경겁제인 금을 보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오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격이라고 하는 것, 용신이라고 하는 것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격이라고 하는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일간은 경금, 양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 해수는 원래는 해수라고 하는 자가 양이 되는 것이고 해가 음이 되는 것인데, 자수의 본기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 해수의 본기는 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해수를 양수로 보고요, 자수를 음수로 이렇게 보게 돼. 이건 명리학에서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금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양이 되는 것이고 월령도 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생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수를 생하죠. 일간이 생하는 것을 식신 내진 상관이라고 해서 식상이라고 하고, 식신이라고 하는 것,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양이라든가 음대음이 됐을 때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음 내지는 음대양이 됐을 때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니까, 오늘은 어떤 격?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식신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경금은 일간은 약하고 식신인 수가 왕에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고요. 또 해자 주월은 엄동이기 때문에 매우 혹한, 엄동설한, 춥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해월의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비견인 금 내지는 이렇게 토가 있어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데 이렇게 축토가 있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이렇게 월간이죠. 월간에 축중 기토가 투출돼서 금을 이렇게 생해주기는 하지만, 물론 매우 일간이 약할 때 인성으로서 생존해 주는 거 매우 필요하긴 하지만, 경금과 신금의
특징은 뭐냐면 탁금이 되면 안 된다, 오금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금일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토가 줄에서 약간 금을 도와준 것은 좋지만은 오늘 경금도 마찬가지고 내일 신금도 마찬가지고 토가 있게 되면 일단 금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간,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약한 일간을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견겁제가 다시 이렇게 천간이 있게 되면 요거는 수를 생해서 뭐라 그럴까, 조금 한기를 가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라리 이렇게 금이 천간에 투출된 것보다는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물론 이거를 갖다가 천간도 금, 지지도 금, 그래서 간여 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월의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둬서 간여지동이 되면 토로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은 금으로서 일간이 뿌리를 내리고 같은 금이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탁금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금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이 신금을 얻은 것은 좋은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정화가 없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화가 없기 때문에 이 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단순하게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그냥 경금을 갖다가 도세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를 쓰게 되면 한겨울에 뭐예요? 혹한에 매우 한습한 사주가 된다. 한습. 그래서 중요한 것,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관성인 화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축토에 뿌리를 둔 기토, 신금이 있으면은 일간 자체가 이제 약한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이 정도 되게 되면 불약 내지는 일단은 완전 신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간이 약해서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생시에서 반드시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서 조후도 해야 되고, 또 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까지 하게 되면 완전 금상첨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해월에 경금이 약할 터인데 다행히 신금을 받고 또 축에 기토에 생유를 받아서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지만 화로서 조후해야 되고요, 화로서 단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일지에 있는 신금하고 신자수 국을 형성하죠. 원래 삼합 신자진 수국이 되게 되면 완전한 수국으로 보는데, 이거는 해월에 신금 자수 있으면 완전히 이거는 지지로 수국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월의 엄동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이 아주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후가 굉장히 필요한 국세가 되겠고, 조후뿐만 아니라 조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환경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면,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을 해야지 경금의 개인의 어떤 용도, 개인의 명예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병화가 있긴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불로 됐다 그래요. 불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물론 어디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은 저 화가 살아난다. 물론 목화운에서 정화운이 오게 되면 경금을 단련할 것이고, 그냥 단순한 목화운이라고 하면 병화가 살아나서 조후가 될 수 있죠. 조후가 될 때는 부를 얻는 것이고요, 경금이 단련을 얻게 되면 그때는 부귀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토운 같은 경우는 수를 제한다가 아니라 토가 오게 되면 경금을 탁하게 만들고 병화를 빛을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병술 같은 거 똑같은 병화라 하더라도 병자하고 병술은 다른 게, 병자는 자신자가 수국하기 때문에 신금에 있는 금의 기운이 많이 수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하면, 병술은 그렇지 않고요, 신금도 술토도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병화가 간신히 술중정화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가 그렇게까지 완전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강한 것은 아니죠. 술중정화로 단련할 수 있다. 이거는 술중정화는 그냥 쉽게 말하면 저거를 단련할 수 있는 정도의 불씨는 아니지만은
라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갑오대원 오게 되면 오술합하게 되면 이 정화가 살아나게 되고 갑목도 들어오게 되니까 이럴 때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술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병자와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같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자보다는 병술시가 월등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정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역시나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조후의 공용도 떨어지게 되고, 정화는 뿌리가 있어야지만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가 있어야지만 경금을 단련을 할 것인데, 정화가 천간에 있긴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마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금이 약했을 때 인의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인신상충하게 되면 경금의 뿌리도 상하죠. 인중병화를 간신히 하나 좀 얻었다라고 봤는데 이 인목도 인중병화도 날아가 버리게 되겠고요. 무토 투출하게 되면 경금을 갖다가 생해준다라기보다는 경금을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더 나쁘게 작용한다. 기묘시에 마찬가지일 거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비견이 이렇게 들어와서 좋을 것 같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 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사시 같은 경우는 시지에서 사화를 받지만 요거는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많이 약해집니다. 이걸 어떤 분이 사해충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해충이 아니라 이건 사신합해서 수로 한다. 다시 수가 왕해지게 되고 사중에 있는 병화가 약해지기 때문에 조후의 힘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정관인 우화, 우화는 천간의 정화와 같은 것인데 이거 우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하고 우화를 가지고 해월의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줄 때 공력이 무지무지 약하죠. 물론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 이모시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해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건 물이 범람하는 것과 같고요. 오중 정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화를 갖다가 억압하게 되니까 이 또한 안 좋은 것이다. 무조건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갑신시 같은 경우나 을류시 같은 경우에도 신금을 얻어서 일간은 다시 왕이지만 역시나 화를 얻지 못하는 아주 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아주 큰 단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이 목화운으로 갈 때 이 사주는 발전한다. 여명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남명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남자는 30대부터 여자도 마찬가지네요. 30대부터 초반에 좀 고생을 좀 한다 하더라도 30대부터는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래도 안정권으로 들 수 있다. 여자는 먼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고 남자는 이때부터 이제 화운에서 목운으로 가는 것이죠. 약간의 물론 이제 운에 발복하는 것에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0대부터 이후까지 계속 운세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감안해 보면서 그 생시를 한번 추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